안녕하세요. 2023년 오늘은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용 돌병 약 중에서 입제, 예전부터 사랑받던 입제, 지금은 아마 사용량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농기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고압 분무기로 도열병을 방지하던 그런 시절보다는 예전에는 그런 입제를 좀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하명충은 파단 입제, 후라단, 큐라텔 입제 이런 거. 그리고 도열병은 이제 후창 입제, 키타진 입제 이런 약들을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제 필요성이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필요한가, 최근에 입제를 안 뿌리지만은 어떨 때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보면 이제 비료를 트랙타로 보통 살포합니다. 트랙타의 뒤에 비료 살포기를 부착해 가지고 살포하고, 또 최근에는 이항기에 부착해서 동시에 이항 동시 처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야객이 비료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항기로 시비를 하면서 뭐를 심을 때 이제 겹쳐서 심는 경우, 특히 코나 부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또 트랙타로 뿌릴 때 사각 중에서도 이런 코나 부위, 이런 부위에 비료를 좀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세력이 좋아 가지고 나중에 잎돌병이 온다든지 도열병 우려가 많다,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입제를 좀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비료가 좀 많이 좀 투여됐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키타진 입제를 권하고요. 왜 키타진 입제를 권하는가? 또 세력은 좀 약하면서도, 세력이 약한데 왠지 도열병이 와서 부분적으로 입제를 뿌릴 필요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또 후창 입제를 권합니다. 이런 이야기, 왜 그렇게 권하고, 고전 농약이지만 그래도 키타진 입제와 후창 입제 사용 방법,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농약은 진짜 제가 농약 처음 배울 때부터 아마 이게 있었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제가 농약 시작한 지, 제가 농약 업무 본 지 34년째인데요. 참고로 그 당시는 작용 기장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작용 기작은 바2 마찬가지입니다. 키타진도 바2 살균제고요. 비슷하면서 다르다. 이제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후창 입제. 후창 입제는 이게 보시다시피 적용 작물은 벼, 사과, 마늘,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이제 백화과 작물은 흑색 썩은균핵병, 파종증, 토양 혼화처럼 좋고요. 그리고 사과는 날개 무리병, 저렇게 이제 문우병 생기면 흙을 긁어내고 병 생기는 부위에 이것을 후창 입제 좀 뿌려주면 효과가 있다, 이렇고요. 그리고 또 잎돌병은 발생 7 내지 10일 전 수면 처리입니다. 마찬가지 다른 것도 그런 방법이고요. 키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키타진은 적용 작물은 벼고요. 특이하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왕우렁이가 있습니다. 왕우렁이. 우렁이에는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렁이로 잡초 제거를 하는 그런 논에는 이렇게 키타진은 또 뿌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배울 때는 또 그런 이야기도 배웠었어요. 지금 농약 처음 배울 때 후창은 뿌리를 신자하는 그런 농약 외의 기능이 좀 있기 때문에 세력이 약한 데 뿌리면 좋다. 최근에는 농약, 그러니까 작물 보호제 지침서에 보면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전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키타진 입제는 절간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 가지고 너무 웃자란다든지 비료가 너무 세다, 이런 경우에는 키타진 입제를 뿌리는 게 좋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키타진 입제는 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입진무늬 마른병, 즉 문고병이라고 그러죠. 문고병도 됩니다. 이게 참고로 도열병, 후창 입제는 문고병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력이 짙어 가지고 문고병, 즉 입진물이 마른 병이 올 우려가 있고, 또한
절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나중 도복될 우려가 있다. 그럴 때는 키타진 입제를 뿌리는 것이 좋다. 역시 예전에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도 저도 사람들 오면 그렇게 권합니다. 너무 거름이 몰려가지고 쓰러질 우려가 있다. 돌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 데는 제가 키타진을 권합니다. 그리고 너무 세력이 약해가지고 입돌부부터 시작해서 병이 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육묘상 처리제를 못해가지고 도열병을 우려가 있다. 생육 초기에는 저는 후창 입제를 권합니다. 육묘상 처리제를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불안하다. 금년도 비가 많이 올 그런 예보는 있고, 금년 실제 비 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금년도 되게 덥다고 하는데 장기 일기예보가 이제 이런 경우에 육묘상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또 그리고 면적이 어중간해서 고성능 분무기로 방자기도 어중간하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후창 입제를 초기엔 권하고 제가 세력이 너무 짙다. 이럴 때는 키타진 입제를 권한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보면서 최근에 간혹 찾으러 옵니다. 간혹. 이제 요즘 이런 입제형 비료는 거의 안 치는데요. 예전에 참 많이 뿌렸던 그런 농약입니다. 파단 입제, 후라단, 큐라텔 입제 마찬가지로 입제 가지고 벼농사를 짓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 진짜 그때 그랬지, 그 시절이 그랬지. 지금은요 뭐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또 뭐 저런 광역 분무기 막 멀리서 팍 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참 약치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더 나가더라도 그만큼 농사 짓기가 벼농사는 쉬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 라는 말씀. 그리고 후치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마늘이나 양파, 흑색 큐렉스 빼도 효과가 좋고요. 진짜 생육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권합니다. 요즘 자료는 없는데 예전엔 제가 그때 농약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다시 그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그 자료를 찾게 되면 나중에 댓글에 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입제형 도열병 중에서 입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왔고 가장 많이 또 요즘도 사용되고 있는 후창 입제와 키타진 입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